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직 내부는 그렇고 조직 외부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큰 시장이 이제 저는 이제 실물시장과 화폐금융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실물시장은 이제 기업이 생산한 제한화 서비스를 주고 비용을 받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고, 화폐금융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뭐 대출, 뭐 주식, 채권, 뭐 또 외환 이런 관련된 이제 시장인데, HR 부서에서 일하면은 실물시장만 쳐다보기 좋은데 또 화폐금융시장의 생리도 같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일해야 할 어떤 포인트들을 좀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보통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하죠.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직접적인 투자의 또 하나의 일환이 작년 올해 막 되게 열풍이 불었던 공모주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걸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은행에서 빌리면 가장 쉽죠, 빠르고. 그런데 은행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은행은 현재 가치를 보거나 그 회사의 담보 가치 중심으로 자금을 이제 대부를 해주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현재 가치도 보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더 투자를 하는 거죠. 뭐 기업들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사내 유보금이 많거나 이러면은 그 돈으로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기업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받으려면 기업의 사업 모델이 매력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잘해서 신뢰받는 결과를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HR 전략도 내가 조직의 사람을 쳐다보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만 쳐다볼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사업 전략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사업 전략을, 중장기 전략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측면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이제 뭐 거시적인 조망, 뭐 일관의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양시장이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 저희는 HR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HR은 조직의 사람에 집중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변화 관리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점점 더 얘기를 많은 이제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직원들의 얘기를 좀 더 듣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지만 그런 변화 관리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이제 우문현답이라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엄청 이제 푸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옛날 트렌드라고 하지만, 근데 저희한테는 계속 여전히 유효한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만의 멘탈 모델이 있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던져져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부서나 경영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좋은 의사결정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내려더라도 현장 가면 무조건 왜곡되어 있기 마련이죠.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렇죠.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장에 가서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의사결정자한테 쓱 밀어놓고 의사결정자들이 좀 현장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저희 얘기를 현장에 가서 전달하면서 현장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직원들의 얘기를 좀 항상 듣는 뭐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에 관련된 얘기인데, 왜 조직에 가서 조직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작년에 이제 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느낀 건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예전처럼 통상적인 교육 운영이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비대면 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개인화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적으로 학습할 컨텐츠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좀 고도화해서 개인들이 학습할 수 있게 모여서 학습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자율학습이라도 자가학습이라도 잘 할 수 있게 컨텐츠를 한번 좀 강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전 사업장을 돌았죠. 인터뷰를 좀 하러 돌았죠. 근데 저희 생각과 완전 다르게 다른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컨텐츠의 고도화가 아니라 사람 좀 만나게 해주셨어. 내가 뭐 옛날처럼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막 그런 게 아니라 업무 유관된 사람끼리 좀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경력직으로 오시는 분들 또 입퇴사가 잦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업무 과정에 있어서 좀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윤활유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컨텐츠만 바라봤는데 막상 현장을 가니까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부재 그리고 뭐 사회적 자본의 감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뭐 문제의식을 좀 제가 가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항상 구성원들 얘기를 듣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정례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차석으로서 팀장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가 되자고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제 경험상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저희 HR 부서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경영진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하지만은 근데 HR 부서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용 부서고 백오피스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 부서로 머물 것이냐 전략 부서가 될 것이냐의 차이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전략적으로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더 남들과 다른 생각, 깊은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식상한 비유지만 달걀을 외부의 힘에서 깨어지면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내부에서 깨면 병아리가 된다고. 계란 후라이가 더 맛있지 않나요? 아차차. 먼저 좀 스스로 상황에 대해서 나간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은 조직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직원들의 개인의 삶에 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로 각자의 합리성으로 멘탈 모델로 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어설픈 시도를 하면은 현장 가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HR 기획자, 문제 해결자 뭐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은 어떤 제도나 뭐 프로젝트 수행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확실한 명분은 그 명분에 대한 심사숙고한 그런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전략을 세우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쩌면 전국에 계시는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께 한 말씀 남기신다면요? 이 마무리 멘트로 이 멘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식상해서 안 할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아까 제가 또 뭐 투자적인 부분, 뭐 사업적인 전략적인 부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사가 크든 작든 떠나서 신사업을 구축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좀 조직이 좀 몰두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좀 새삼 좀 소외받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회사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돌고 돌아서 언제 또 세상이 좋아지면은 또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또 확대되고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절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대공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사업할 거 아니면 일단 버텨야죠. 정년까지 쭉 네. 순항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